자, 이 문제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극한꼴이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꼴에서 지수가 변수입니다. 밑이 변수죠. 밑이 변수예요. 그죠? 지수는 극한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럴 때는 무조건 n승 밑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나눌 건데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 이런 범위로 나눠진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x가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나눠진다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이 이제 도달을 합니다. 뭐 본인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여기 꼭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총 5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그다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뭐 두 군데만 조사를 해봅시다. x가 1보다 클 경우 그리고 x가 1일 경우 이 두 가지만 조사를 해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각자 찾아보기로 해요. 그죠? 1보다 클 때는 그쵸? 얘가 1 들어가 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얘는 상수죠. 근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세력 싸움을 하면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뭐 더 정밀한 풀이를 하자면 x의 2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1일 때는 그냥 1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1 더하기 1, 1의 n승, 뭐 무한대승 해도 1이지. 1 더하기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면 1이죠. 얘도 1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2니까 역시 얘도 1이 되겠네. 좀만 더 조사해 볼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 자체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사이의 범위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지수승이 발산을 할 때 이 전체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버려요. 그쵸? 분수는 계속 이제 1보다 작은 분수는 계속 자기 자신을 곱할수록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고. 됐죠? 그럼 얘도 0이 될 거예요. 그럼 분모에 1 남고 그 다음 분자에 코사인 2파이 x가 남습니다. 그럼 이 x에는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니까 그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의 숫자 중에 아직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렇게 써서 정리를 쭉 해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려봐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gx를 푸는 거죠. 이 상태에서 gx는 마이너스 x부터 2까지 ft dt 더하기 2에서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되죠. g-2와 g2 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이 상태에서 gx를 더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넣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dt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t의 ft dt. 자, 쓰고 나니까 좀 이상한 것들이 있죠. 2에서 2까지 범위가 끝 지점 시작 지점이 똑같아. 그럼 얘는 무조건 0입니다. 그죠? 0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과 종점에 뭐라 그래야 되지? 부호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정적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뒤집어 줘야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t, ft, dt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눈치를 채고 간 학생이면 조금 문제풀이가 수월했을 텐데 여기서 이 부분의 값을 눈치채지 못한 학생이면 이 문제가 이제 미궁에 빠졌을 거예요. 문제풀이 자체가. 왜냐면은 자, 여기에 이 구조, 이 그래프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의 구조가 정확히 어떤 함수를 나타내고 있냐면 우함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생각을 같이 해주지 못했다면 절대 g-2 값을 구하면서 이 값을 한 번에 정의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력 차이예요. 됐죠? 자, 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t라는 기함수를 곱해줬을 때 이 전체 함수는 뭐로 바뀌냐면 기함수로 바뀝니다. 굉장히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어요. 우함수, 기함수에. 기함수랑 우함수가 곱해져서 기함수가 돼버리면서 얘는 통째로 그냥 0이 돼버립니다. 됐어요?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결과가 반드시 0이 나오게 돼 있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한 정적분 결과가 0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0이 있었죠. 얘도 0 되면서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g-2 값이 0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이제 실제로 g2가 되겠네. 그쵸? g2도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 dt 더하기 2에서부터 2까지.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범위가 같으면서 날라가 버리고요. 상대적으로 더 보기 쉬운 것 같은 얘가 남았죠. 하지만 얘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이 우함수죠. 아까 우함수라 그랬지. fx. 자, 우함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함수는 0이 된다면 우함수는 범위를 반으로 쪼개서 2배 해준다. 그쵸? 자, 근데 굳이 ft라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없죠. 굳이 ft라고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함수로 써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함수와 1에서부터 2에 대한 함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까지만 먼저 계산을 해주고 뭐로? 코사인 뭐였냐? 2파이 x? 2파이 t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이 1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적분은 사실상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그냥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쵸? 정사각형이네요. 1 곱하기 1 해서 1이고 이제 여기에 2배를 해줘야 되니까 2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면 0인데 그쵸? 여기 노란색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부위 이렇게 해서 넓이 값을 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적분의 결과가 그러면은 0이죠. 이 0 맞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일종의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비교했다고 보면 돼요. 요거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은 그쵸?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면 사인 그래프에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 부분의 넓이 더하기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아요. 오케이? 인정? 자,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1에서 0까지 적분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 때문에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연산 과정상에서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2가 남죠. 그럼 답이 2겠네. 그렇죠?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여기서 이제 기계적인 풀이. 이건 진짜 그냥 기계적인 풀이에요. 직골이었나요? 지수의 골로 표현된 뭐 극한의 표현이었나? 뭐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유형 아카데미에 있는 자료죠. 유형 아카데미에서 반드시 지수골이 나오면 반드시 밑을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해라. 기계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순간 이후로 fx라는 그래프 개형 자체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써 얘는 이제 모든 정보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우리 SERC 하면서 동그라미 치죠. 이 동그라미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GX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고, 각각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에서의 이런 특수한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룰 수 있겠죠. 즉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아주 잘 풀리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조금 애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엄청 어려운 문제, 엄청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됐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